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급업체는 그 바우처를 소상공인한테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지원을 해주고요. 소상공인은 그로 인해 가지고 폐업률을 낮추게 하는 그런 부분의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바우처라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대신에 현물이다. 자, 예를 들어서 열화상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재는 거. 그게 400만 원짜리였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것이 400만 원짜리를 소상공인한테 무료로 줬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바우처라고 그러는데 그게 수당이 그때는 사람 줄 세워갖고 받았어요. 이거 신청하실 분 해가지고 그게 한 장당 30만 원 수당 지급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막 1억씩 넘게 벌었었어요. 또 불연포 같은 거 있잖아요. 불연포. 그 영접을 하면 불이 튀니까 화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30% 자부담해가지고 했었는데 안 사니까 10% 그것도 소상공인은 안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줘버렸어요. 10장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신청을 하죠. 한 장당 30만 원 그것도. 한 사람당 사업자당 10장을 받으면 얼마예요? 300이잖아요. 소개받으면 한 군데에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막 보냈었던 그게 바우처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분기별로 나옵니다. 여름에 또 줄 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사업자 한 사람당 3대까지 지원해 주는데 공간이 이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통으로 되는 에어컨이 있잖아요. 예, 그게 100만 원 넘는 건데 그거를 3대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건 자부담 30%예요. 그거를 하루에 몇 대나 하실 수 있겠어요? 몇 대나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선착순입니다. 예, 그것도 엄청나게 모집합니다. 안 돼. 그것도 수당이 책책이 돼 있어요. 올 쳐보셨나요? 예, 처음 이렇게 보니까 처음부터 또 말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단을 이제 맡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총책을 맡고 있습니다. 박실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걸 하기가 이제 3월달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에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한다 그러면 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팩트를 딱딱딱 찍어가지고 바로 뛰어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영업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디 업체에 맞겠다라는 걸 기본적인 틀을 딱 알고 바로 파일 준비해가지고 바로 뛰어듭니다. 그 다음날부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면 하루에 10장 20장 그냥 이걸 그냥 저는 해요. 왜? 제가 하는 말 그 멘트를 그때 들어보셨나요? 멘트를?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단 소속 이자 담당인데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가 그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산업안전관리공단이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가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1분기 약 7천여만 원 정도 되는 바우처가 지원이 되는데 소상공인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방문하면서 그 소상공인한테 맞는 바우처를 예비 신청을 받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조건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에 맞는 걸 제가 시연을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 사장님이 제조업이다. 그러면 제조업에 맞는 바우처가 있고 제조업이 아니다 그러면 제조업이 아닌 바우처. 이게 사장님이 가장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폐업률이 가장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상권 좋다는 명동도 한지걸로 한지 이렇게 임대를 내는 정도로 그러니까 허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부의 요즘 그 정치들이 계속 말하는 게 소상공인은 지원하는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건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고 폐업률을 높이는 게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사업 경영에 대해서 그런 노하우라든가 어떤 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폐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만든 게 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 바우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방문하면서 그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사장님께서 지금 정직원 4대보험 들어간 정직원을 하는데 정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5명입니까? 그럼 이 K 바우처 4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이 K 바우처 자격을 되거든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내시했어야 돼요. 그리고 네일 비엠 카드라고 해가지고 이직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직종을 변경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 돈을 받고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네일 비엠 카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바우처를 줘봤자 이직을 해버리면 안 필요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시행이 불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K 바우처는 받을 수 있어요.
이게 400만 원짜리인데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결정된 내용이 뭐냐면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홈페이지 제작해 줍니다. 200만 원짜리. 그리고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깔아줍니다. 1년 동안 유료입니다. 무료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기장을 맡기잖아요. 기장 안 맡겨도 사무실에서 직접 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이거 활용하게 되면 입출입 바로 그날이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장료 훨씬 아낄 수가 있어요. 현재는 이거고 또 추가 정해지면 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 사장님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40만 원 환급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가족끼리 회식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상담하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상공인이라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어때요? 안 하실 이유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장님 되시고? 해야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루에 이게 한 건당 이게 20만 원이에요, 수당이. 소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멘트를 내가 잘 모르면 멘트가 잘 입이 안 달리겠죠. 습관이 안 되면 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전문가가 아니다. 아싸 됐어요. 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절차에 딱 가서 사장님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저도 아무리 말 잘해도요. 서서 상담은 안 됩니다. 일단 딱 앉아서 사장님 물 한 잔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앉아서 내가 체크를 해드리고 이걸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데 일단 자격 조건이 있어요. 400만 원짜리 다 됩니다. 사장님은. 대신에 총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440만 원인데 40만 원은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또 다른 품목이 정해지면 제가 또 그때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적으시면 되는데 네이버에 K바우처라고 쳐보면 됩니다. K바우처 쳐보면 거기 내용이 직접 들어가 보셔야 돼요.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네이버에 K바우처를 쳐보세요. 이거 제 건가요? 예, 이게 정해졌습니다. 예, 현재 정해졌고 또 다른 프로는 또 나와요. 홈페이지 제작해 줍니다. K바우처가. 예. 네.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현재 이걸 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어요. 사례 보험 정직원 한 명만 있으면 홈페이지 없는 데도 다 해줍니다. K바우처 보셨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나와요? 예. 거기에 보면은 잠깐만요. 자, 이거 뜨죠? 이게 K바우처예요. 근데 K바우처인데 종류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기 위에 보면 예, 여기 보면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 이 세 가지 중에 여기는 올해는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상회의를 쳐볼게요. 종류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지금 첫 번째예요. 이게 여기 보면 밑에가 뭐 1번부터 9번까지 쭉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재택근무를 쳐보면 재택근무도 바우처 이렇게 있고 종류가 수백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예요. 이거를 어느 한 군데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맞춰서 사장님한테 맞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신청서만 받아오면 됩니다. 신청서 어디 있죠? 신청서가 자, 신청서 봐보세요. 예, 이게 신청서예요. 사장님은 가셔가지고 그분 상호 쓰고 이거는 제가 예비 신청해드리겠습니다. 체크만 해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본사에서 딱 누가 신청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접수하는 날 그분들이 직접 이제 K바우처 들어가가지고 회원 등록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딱 떠요. 그게 가상계좌가. 그러면은 사장님이 신청하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수당이 지고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근데 안 쓰던 용어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직접 부딪혀보면 쉬운 것을 이거 어떻게 하지? 부딪혀보지 않고는 다 어려워요. 자, 그리고 데이터 바우처가 있습니다. 혁신 바우처, 이건 제조업에 국한된 바우처인데
이건 제조업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 바우처는 여기서부터까지는. 제조업만. 제조업이 아닌 것은 못 받죠. 그죠? 근데 데이터 바우처는 품목이 9가지나 됩니다. 데이터 바우처가. 지사장님한테 이걸 보내드렸어요. 제가 데이터 바우처에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회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사업자에 맞는 바우처를 해드려요. 이게 수당이 얼마라고요? 20입니다. 데이터 바우처가 100만 원입니다. 수당이 커요. 이것은 어서 오세요. 쳐보셨죠? 쳐보신 분들 이걸 말하면 뭐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K바우처는 20만원, 데이터 바우처가 건당 100만원 수당을 줍니다. 건당 100만원 준다고요? 수당이. 근데 이 데이터 바우처는 이거 공동대응 서류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중소기업 확인서라는 게 뭐냐면 재무제표가 있어야 됩니다. 매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재무제표 5년간, 안 되더라 3년간 있으면 있는 대로 재무제표 필요한데, 그게 있어야지.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띄는 업체만 가능합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이걸 아셔야 돼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으면, 이게 띄어진다. 그러면은, 돼요. 이게 안 띄어진다. 못 받습니다. 그리고 회사 속에서 꼭 들어가야 돼요. 회사 속에서. 또 누가 오세요? 오셨네요. 여기. 여기도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자, 혁신 바우처는 제조업이 받는데 경영 컨설팅 수당이 얼마죠? 30만 원입니다. 기술 샘플 제작하는 게 있어요. 이게 30만 원이고요. 여기도 홈페이지 제작하지만 이건 홈페이지 2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K바우처가 정부 지원 금액이 400만 원짜리 바우처고요. 데이터 바우처가 얼마죠? 1,600만 원입니다. 경영 컨설팅이 1,500만 원이고 기술이 1,500만 원이고 홈페이지가 2천만 원짜리입니다. 이 금액에 맞는 바우처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을 받을 대상을 우리가 알면 직접 그 맞는 업체를 가가고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기업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그걸 구입할 수 있으면 각 협회를 가게 되면 그 협회에 맞는 전화번호부가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전화 컨택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방문을 합니다. 어떻게?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단 소속 이제 담당인데요. 소상공인들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에 맞는 바우처가 약 7천만 원 정도 되는 바우처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소상공인들은 어떤 바우처를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직접 거기에 맞는 바우처를 설명을 드리고 예비 신청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언제쯤 방문하면 좋겠습니까? 시간 약속을 잡아가지고 방문을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장님하고 아니면 사장님 바쁘시면 담당자와 연결해가지고 제가 직접 미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혁신 바우처는 올해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하거든요. 혁신 바우처가. 근데 이 혁신 바우처는 그 대표에 대해서 연역이나 그 실용 정보가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돼요. 사업 케이스를 짜는데 그 회사 대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전공인지 아닌지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왜 이게 5천만 원짜리니까. 비싸잖아요. 5천만 원 아무나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짜리 바우처를 받으려면 그에 맞는 정보를 세세하게 다 제공을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요. 안 해버려. 그럼 받을 자격이 없는 거고요. 사장님이 이걸 일단 받아오면 지금 1분기잖아요. 2분기, 3분기, 4분기 나오는 바우처를 일단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못 받잖아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바우처 나온 내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받으세요. 최대한 난 이게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어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경영 컨설팅 이거는 15번 와가지고 경영 자문 컨설팅은 자문위원들이 해줍니다.
기술 샘플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는 이제 2천만 원 정도 되는 홈페이지 만드는데 데이터 바우처는 이거 홈페이지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이거는 데이터 바우처는 홈페이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홈페이지 있는 업체 가산점이 붙습니다. 실용실행이나 특허라든가 각 인증을 받은 게 인증서가 있으면 추가로 가산점 또 받고요. K바우처가 조건이 뭐라 그랬죠? 사장님? 지금 한 명. 예? 4대 지금 한 명. 공부 잘하셨죠? 정직원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K바우처는. K바우처 받으려면 400만 원짜리 받으려면 정직원 4대 보험 들어간 직원 한 명이 있어야 되고 국세 지방세 다 내야 되고 메일 배임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됩니다. 이 사람한테는 뭘 주냐? 뭐 주죠?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 200만 원짜리 그리고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지금 저작 된 게 누가 왔습니다. 그냥 200만 원짜리 해가지고 400만 원짜리 데이터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신청할 때는 모르겠다면 여러분이 가서 해주든가 아니면은 알바생을 해가지고 직접 할 수 있게끔 건당 10,000원씩 주고 하잖아요. 알바생이 잘합니다. 작년 재작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이제 사업 활용 계획서라고 해가지고 200자에서 210자 사이에 띄어쓰기까지 다 봐요. 200자 미만 안 돼요. 210자 넘어가도 안 돼요. 200자에서 210자 사이에 사업 활용서 기본적 폼은 자료에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요한 서도 다 여기 다 저장이 되는데 여기에 수요기업 신청 방법이 있어요. 이거 본인들이 신청하는 방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그리고 여기 보면 국세 완납 증명서에 관공서라고 있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금 수량의 K와우 지원 사업 중소기업 벤처부로 해야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요. 이거 안 쓰면은 안 들어갑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사업 활용 계획서 이거예요. 사업 계획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업 활용 계획서입니다.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간단하게. 기본적인 폼 약간 바꿔가지고 해도 되거든요. 이것은. 이걸 자료를 잘 보시면 거의 된 사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은 자 제가 여러분이 오늘 첫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료를 일단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K바우처가 맞는 업종이 있어요. 있죠? 기본적인 거 뭐예요? 시간. 네? 4대 보험. 또 사업자. 기본적으로 정직원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정직원 한 명만 돼 있으면 무조건 받을 대상은 됩니다. 심사평가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들 1층은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던 1층은 다 안 돼요. 제조업체를 직접 찾아간다. 차 끌고 간다. 좋죠. 근데 제조업 사장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화 미리 약속을 해가지고 직접 찾아갑니다. 제조업 사장 못 만나요. 실적 하다 보면 제조업 사장 못 만나기 때문에 미리 하루 이틀 전화 약속 잡고 그 시간 맞춰서 가야 돼요. 일반 해놓으면은 좋은 게 제조업은 이 5가지가 통일돼요. 제조업 한 군데 이거 다 받으면 220만 원 수당이에요. 한 군데 가면. 근데 사장 만나기 힘들어요. 전화 약속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제조업 안 찾아가고 한다 그러면 쉽게 하루에 뭐 돈백 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2층 이상 병원도 됩니다. 자, 정부에서 지원받는 그 요양원이나 사회복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유흥업도 안 됩니다. 기피 대상은 제외 대상은 다 써져 있습니다. 거기에. 병원 같은 경우도 이 데이터 바우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바우처가 어떤 데 쓰느냐? 타겟 마케팅 할 때 필요합니다. 각 기업들의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국내외까지. 그러면 무역한 업체는 꼭 필요합니다. 대기업은요, 이거 데이터 바우처 몇천만 원 매력 들어가지고 이거 쓰고 있어요.
현재 은행에서 아니 자 병원에서 피부과예요, 치과예요. 자 그러면 일반 그 가정의학과다. 그럼 왜 이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어디다 쓸까요? 고객들 한정. 거기 유치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준다든가. 그렇죠. 그 회사에 홍보는. 해서 건강지 검진을 하는데 우리 그 병원에 오면 그 회사에는 몇 프로 TC를 해주겠다 제한할 수가 있어요. 협력 업체. 그렇죠. 그러니까 1kg, 2kg, 3kg 선 안에 있는 회사를 쭉 빼가지고 직원 몇 명이 있는지 그 직원의 몇 명에 맞춰서 직접 거의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병원도 다 돼요. 병원은 근데 병원도 의사 만나기 바빠가지고 원장 만나기 바빠요. 그래서 좀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무 담당하는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고 체계가 좀 시간이 걸려요. 3월 한달 끝나버립니다 이건. 그래서 별로 시간이 없다. 요양병원 안 되겠네. 지원받고 있으니까. 어디요? 요양병원. 당연히 안 되겠죠. 정부 지원받는 데는 안 됩니다. 그거 한 가지 여쭤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회계를 생물회계겠죠. 네. 전국에 이제 자기들 밑에 상하 이제 회계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독립재산이면은 내려서 100군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들은요 각 회사마다 모으는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사 같은 경우는 좋죠. K바우처 같은 경우 지금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깔아도 사람들이 안 쓴 사람 많아요. 근데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말고 홈페이지가 또 다른 것도 생겨요. 그러면 세무회계 그러면 우리 회계사에 손 안 대면 어쩌지? 그럴 필요 없어. 다른 게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무사다 그러면 리스트 쫙 빼줘. 근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세무사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알바생을 써도 어디 세무사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우리 세무사 통해서 그 바우처 중소벤처기업에서 바우처가 한 400만 원짜리 바우처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이번 기회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라고. 그러면 훨씬 신뢰가 가니까 100%다 하죠. 이게 세무사가 활용하면 좋습니다. 세무사들이. 세무사는 짝이 앉아서 그냥 수백 개 수천 개 쫙 끊어버려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번에 끝나면은 또 이제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또 나온 바우처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올해만 나오기가 또 내년에 나와요. 그러면 이걸 최대한 여러분이 요령을 깨우쳐가지고 내년에는 그대로 또 활용하셔도 되고요. 올해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나옵니다. 근데 한 번 받은 업체는 몇 년에 뭐 내지는 이게 1년간 쓰잖아요. 1년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어요? 그러죠. 아, 한 번 받은 사람은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검증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 바우처가 9개 품목입니다. 근데 꼭 중요한 것은 이거 중소기업 확인서가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 안 돼요. 그 병원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뭐라고요? 병원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병원이요? 네. 병원도 재무제표에서 나오죠. 아, 재무제표는 나오죠. 예. 그 사업자랑 재무제표랑 같은 거. 회사 병원 속에서랑 병원 같은 경우도 병원은 거의 다 돼요. 데이터 바우처. 그래도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찍어주셔야 두 번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자료를 보면 업종마다 일일이 하다 보면 너무나 가짓수 많기 때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확인서는 이제 업체들 말하는 거고 병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나 회사 소개서라든지 기본에 보면 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법인 개인 상관이 없다는 거죠? K바우처는 1인 이상 50인 이하 정규직, 아니 병원 데이터 바우처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제조업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큰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대기업 안 됩니다. 네. 데이터 바우처는 이거는 저희가 사업 케이스를 다 짭니다. 행정사들이 데이터 바우처나 혁신 바우처나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게 사업 계획서인데 소상공인이나 직접 사업 계획 쓰라 필요하다 해가지고 쓴 사람은 다 누락됐어요. 거기다가 왜? 디테일하지 못하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사들 직접 하니까 구체적으로 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
회사 뭐 카탈로그라든가 아니면은 회사 인증서라든가 카탈로그라든가 뭐 그 홈페이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근데 지금 현재 무슨 일 하고 계시나요?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질문하는 게 다른 사람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네.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그럼 무슨 일 하세요? 이거 비슷한 영업 했었습니다. 무슨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금. 그러죠? 네.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서울에. 네, 소상공인협회 쪽 회장들 뭐 각 지역구 지부장들 온천에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한테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예, 이게 정부 바우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공급 기업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런 돌아다니면서 정적으로 저는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지원은 어디서 마련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원이요? 정부 지원금을 하는데 자 공급 기업이 아까 그 많은 바우처 중에 소상공인들이요. 자 사업자 가지고 계세요? 사업자 가지고 계신 분. 자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바우처 그 홈페이지에 어디 있는지 들어가 보셨어요? 몰라요. 그렇지. 공고가 나가면 그 공급기업 공고가 나가거든요. 근데 공급 나가서 정해져요. 그럼 수요기업 접수를 받습니다. 수요기업이 소상공인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받는지를 몰라요. 유명무실해요. 몰라요. 홍보가 그럼 안 돼 있다는 소리예요. 돈 준다 그러면 TV에 나오지만 바우처에 대해서 TV에서 홍보를 자세히 해준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상에 네. 그럼 이런 걸 좀더 매직하면 해서 네. 이렇게 알리지 왜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하느냐. 공무원들이 하는 거 보셨어요? 매직감을 했는데도 몰라요. 바우처 그렇게 하는데도 소상공인은 살기 바빠요. 몰라요. 바우처 공급기업이 수천 개 됩니다. 근데 수천 개 중에 바우처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제일 예산이 많아요. 중소벤처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나오는 바우처가 수천 가지 있는데 그 공급기업들이 홈페이지에 공고해가지고 띄워놓으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공급기업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우리 업체 홍보 좀 해달라고. 내가 먹는 마진을 줄 테니까 대신 홍보해달라고. 정부에서 공급기업자한테 주는 돈을 우리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우리는 광고 홍보 일을 해주는 거고요. 정부에서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돈을 받는 것은 공급기업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공급기업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가 있어야 그 수요가 접수를 해야 확인하고 정부에 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수요가 없으면은 돈을 받고 싶어도 누가 줘요? 수요가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 수요하는 소상공인한테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제? 네. 또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컨설팅 안 받아도 되고 샘플 제작 안 해도 되고 예. 뭐 홈페이지 제작 밑에 것만 해도 상관은 없는 예. 데이터 바우처가 제가 뒤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뭘 아니요 이거는 이거하고 예, 예. 여기 두 개 또 있어요. 그게 데이터 해당되는 게 그 자료를 있다면, 한번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러면 결론은 어떤 걸 하든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뭐 5천이면 그 부가세 500만 원 내고 나중에 환급 받아라 이제 그 이거는 제조업은요. 네. 3년 통계를 해가지고 1년 평균 3억 미만짜리가 있고요. 10억 미만짜리가 있어요. 자부담 10%, 10억 미만은 자부담 20%예요. 자부담이. 근데 자부담 없게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도 매출이 들어가나요? 네? 병원도 매출이 들어가나요? 네, 당연하죠. 그도 병원 매출이 10억이 넘으면 병원은 20%. 제조가 이상 아니다. 제조 말고. 아닌데 혁신 바우처에 해당이 된다고 하셔서 제가 물어봅니다. 병원은 거의 이제 K바우 데이터 바우처만. 데이터는. 예. 여기 홈페이지 만들어 주니까. 그리고 병원은 그 정직원 50인 이상 되면 안 돼요. 안 돼. 50 미만으로 하시면. 50인 260. 알바상은 상관없고. 정직원 달라요.
아니,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정직원이 다 200명이 아니에요. 아니 그걸 해봤어요. 그 일자리 네. 창출 때문에 빼보니까. 그 일 하시니까 리스트 다 가지고 네, 계시면 있어요. 훨씬 편하죠. 네. 무슨 일 하시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보험. 보험하세요? 아, 예. 그러니까 서울에는 경기지방 쪽에 보험하신 분이 많이 오십니다. 어프로치 할 때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거든요. 어디 보험에서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한 이해 담당입니다. 해가지고 이거 쭉 하면서 제가 보험도 한다고 연결고리 만들면 좋죠. 근데 이거 말고 이제 4월달부터 할 것은 보험하는 분들한테 정말 기가 막히죠. 어프로치 하기가 너무 좋죠. 그럼 중소기업 합의서 같은 거 저런 거는 어디 있었대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정보 아, 시스템. 그 있어. 아, 그때.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인터넷 쳐보면 예.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사업자 등록 딱 뜨잖아요. 그거 치잖아요. 그러면 딱 나와요. 된지 어쩐지 주세요. 주시라고 단톡에 보내놨잖아요. 여기 올라지 마. 단톡 안 보시죠? 중독 없어요. 초대 안 했어. 남편 초대했는데 안 들어와. 언제 초대했어요? 나 초대한 적 없는데. 아까 자, 우리 바우처 지원단 소속이 되면은요, 각 지사별로 해가지고 단톡방에 다 초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지가 저희가 지사님방에 단톡 올리면 지사님이 그 단톡 올려줄 거예요. 그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변경이 되고 그 변경된 내용을 알아야 한번 말해가 또 번복을 하게 돼서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지원을 상담할 때 하셔야 된다는 거. 전에는 지금 이게 K바우처 내용이 홈페이지 제작이나 세무에게 이게 정해지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수백 가지 중에 두 가지, 400만 원짜리 한 가지, 한두 가지가 지정이 되는데 그때 지정이 되면 공지가 뜨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제작이나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은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쓰는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우처, 사장님 쓰고 계시면 다른 바우처를 제가 정해지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라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도 됩니까? 변호사 사무실이요? 네. 변호사 사무실. 사업자 있잖아. 그 사대보험 좀 다 돼. 다 되죠. 법무사. K바우처는 되겠죠? 데이터 바우처도 되겠죠. 공부하려면 변호사 사무실 그분들에서 잘 활용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기가 힘들죠. 예, 대표 변호사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화해가지고 이제 제조업 찾아가면 딱 날짜 잡아서 미리 그 근처에 있는 전화 다 돌려놓고 하루 일주일 잡고 다 돌아버려요. 다 돌고 난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못 만났다. 그러면 다음 날 약속을 잡는데 그래서 제조업을 가면 물론 대상이 많지만 뛰는 그 서류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쉬운 거 2층, 3층 사무실이 있는 데 있잖아요. 이것만 집중적으로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1층은 안 되는 거예요? 정지분이 없잖아요. 자, 1층 보시면 아니야. 1층 상가들 다 보면 예. 정지분 있는 데가 아니 이거 있잖아요. 요식업 쪽에 1층에 있잖아요. 식당 같은 데 있다. 예. 식당도 정직원이 아니라 정직원 쓰면 되죠. 사대보험 넣고 집 같은 데 있어요. 칼 쓰는 데는 중국집 이런 데 정직원 다시 다. 사대보험 다. 그럼 된다고. 그렇죠. 아. 정직원만 쓰면 된다고. 예. 서울 테크노마트 아시죠? 아까 1층이 안 된다고 그랬어. 아, 무조건 1층에 보면 확률이 5%도 안 돼요. 아. 1층 사무실에 있는 데는 사대보험 1층에 상가나 보면 4대보험 정직원 들어간 데가 5%도 안 된다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없는 데만 가시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쪽지 싸서 다 넣습니다. 쪽지 사서 다. 쪽지 사서 다. 알바생이 10일만 일주일만 근무해도 바로 전화 와요. 그 4대보험 4대보험 넣으라고. 네. 전화 옵니다. 정직원이에요? 네, 4대보험 넣으니까 알바생이? 정직원이죠. 아닌데도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합의합니다. 횟수가 이렇게 한 달 했다가 쉬었다가 그 다음 달 해도 이거 정직으로 넣으라 해요. 요즘 그래요? 몇 년 전에 그래서 한 7, 8년 전에 제가 요즘에 할수거나 정직원을 해가지고 알바생도 며칠 지나야 정직원이 되죠? 알바 그거야 그 있잖아요. 뭐 52시간인가 뭐 그 기준 있잖아요. 그건 제가 알아볼게요.
아니 굳이 뭐 알바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걔가 사대- 알바생은 안 된다고 아니 내가 알바를 들어가지고. 떠나서 4대 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다 하면 정직원으로 위정을 해야지 4대 보험을 넣어주니까. 확인해보고 직접. 원래 알바생 자체가 지금 아니 아니잖아. 근데 아니 제가 실제로 했으니까 4대 보험으로 예?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거라고 하죠. 페이 바우처 할 수 있다는 소리. 이제 직원을 그 직원이 쓰면 10일 있다가 몰라요. 또 쉬다가 뭐 예를 그건 들어서 들으니까. 페이 바우처 있잖아. 그건 식당 알바생 있잖아. 알바 쓰는 사람들. 시에서 계속 놀아요. 알바생도 4대 보험 들어가야 이제 어느 기간 지나면 4대 보험 들어가야 되거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알바하는 사람도 거 아니면 안 정직원으로 된다는 인정해가지고 페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 확인해봐. 그 가게에 자주 요즘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 4대 그 알바대요. 어느 기간 지나가면. 네, 근무기간 어느 기간 그 알바가 며칠 지나면은 4대보험 들어가야 돼요. 며칠은 잘 모르겠고 뭐 한 10일 하다가 좀 고용보험은? 하고 그 4대 보험 안에 고용보험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 산재 요즘 알바생도 내가 그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알바생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 옛날에 하라고 쫓기더라고요. 알바생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며칠 지나면 이제 하루 예를 들어서 1단계로 쓰는 사람 말고 1단계로 쓰는 사람 말고 알바생들도 고용보험 4대 보험이 쓰는 기간 한 달 넘어가면 그래서 한 달 쓰고 쉬고 그렇게 보통 이제 그 표칙을 쓰는데 그게 알바생도 들어가는데 그 고용보험 들어가면 보다 정직으로 인정하는지 그걸 한번 알아봐. 집이 있다. 집이 아까 주방장 있다는 그 집에서 알바생도 예를 들어서 그날 쓰는 식당에 쓰는 그 사람들은 당일치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보험이 안 들어가지만 알바생들은 들어가거든. 잘 되면 고용보험이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 한명을 쓰더라도. 피해가 없어 있는데 14일 만에 있으니까 할수 있다. 내가 뭐 홈페이지나 새로 회비 지금 받아면 뭐 차라리 카드 일자로 사면 알아봐. 알바생도 정직원 있는데 뭐 4대 보험 들어가니까 근무적으로 한두 달 넘어가고 무슨 들어가야 돼. 장사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저한테 하신 거 안 되니까. 진짜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다시 알아보겠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제 요즘 알바생을 쓰더라도 일용직을 쓰잖아요. 그건 안 들거든요. 근데 알바생은 보통 이제 한 달 주기로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한 달 쓰고 보내고 또 한 달 쓰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몇 달 정도 그래서 운영이 되면은 그거 되는지 그걸 정식적으로 이제 이야기 요청해놨으니까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를 그냥 하도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크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요즘에는 알바생을 쓰더라도 의무적으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자주 변하잖아요. 자꾸 변경이 되니까. 변칙을 쓰니까 사람들이 예. 잘 몰라요. 한 달, 두 달 계속하면 조금 계속적으로 이제 신고를 해야 왜냐면 되는데. 고정으로 오는데 본인이 이제 4대 보험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신고를 그 주민번호를 예를 들어서 뭐 10일이나 보름하고 좀 씻다고 이래 하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가입시키라고 그런 맞아요. 강요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 드려요. 보험하시니까 잘하시네요, 또 그쪽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지금은 그렇죠. 그 의료보험인데 사비 민간이고. 다른 분도 아셨어요? 그런데 이제 일하는 주변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거의 다 안 넣죠. 가입 때가 있어요. 일용직을 안 쓰는데 일용직 때는 그 대신 못 쓰지. 알바생들이니까. 알바생들을 10일 이상 쓰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되면 그 정직 인정을 해야 되나? 그게 애매해. 여기서 이제 바우처를 지원하는 그 기준이 몇 달간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건지 그게 지금 관건인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지원이 그럼 1년마다 바뀌는 겁니까? 네, 1년 동안 무료로 넣을 수가 있고요.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1년 지나면 또 다른 바우처를 쓸 수가 있고. 제 신청적으로. 예. 예, 추가적으로 계속 바우처는 바뀝니다. 바우처는. 하세요. 그럼 뭐또 아르케 지금 말이에 저 K 바우처를 돈을 400을 받았는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안 받고 그 지원을 받았는데 네. 뭐 다른 뭐
한 번씩 조사 나와갖고 뭐 확인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네. 한 달에 1회 이상은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서 로그인만 하면 되네. 예. 왜? 공급 기업들이요. 정부에서 3개월 정도 로그인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지원금을 회수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당받고 말지만 공급 기업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좀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저희들 수당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느 돈에서? 회사에서 3.3% 공제하고 나갑니다. 여기 회사에서? 회사는 어디에서? 서울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수입을 받는? 공급업체에서. 공급업체에서 정부하고 이게 계약을 해야지 공급업체가 따로. 공급업체에서 제가 공급해요. 근데 공고상에 딱 나와 있는 그거를 홍보를 안 하면 소상인은 모르잖아요. 내가 수당을 우리 회사 수당을 수입을 좀 줄고 내드릴 테니까 대신 홍보를 해달라. 그래서 홍보를 해주면 승인 떨어지면 자기가 받은 예산에서 일부 떼가지고 우리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각 지역마다 본사를 두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사가 다 있습니다. 지사마다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도 여기도 지사예요. 여기는 무슨 지사예요? 김해 지사. 지금 넣으시는 데가 전 서울 본사예요. 본사예요. 본사 주소가 다르던데. 주사가 어디가 달라요? 주소가 어디로 됐더라? 어디 뭐만 어디 거 F&B 지원 사업단. 그나마 이제 왔다. 네. 본사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다시 찾아보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K바우처는요, 거기 안에 보면은 종류가 수백 가지입니다. K바우처 하는 팀들이, 자, K바우처만 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데이터 바우처는 핵심 바우처, 우리나라에서 저희 회사가 가장 많이 합니다. 거기는 단일 품목들을 보통 해요. 한 품목만 정해가지고 하나 하든지. 근데 그 예산 끝나면 또 다른 거 한두 가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 말고도 이제 4월달에 추가적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오죠. 우리 회사가 제일 크니까. 질문 있습니까? 없지요? 피곤하시죠? 다음 달에 공급해. 잠시 10분 쉬었다 갔다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이제. 그럼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또 전화 또 가셨어요? 약속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걸 안 듣고 가시네 이거. 관심 없는 사람 뺐어요. 예. 제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니고 제가 얼마나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살부터 할 거니까 빨리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4월부터 이제 3달 그 부분은 아까 데이터 바우처잖아요. 9가지 품목이 9가지로 되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이제 저희 실무자가 전화해가지고 9가지 중에 설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바우처를 사장님한테는 어떤 바우처가 맞는지 길라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다 상담을 해줍니다.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하고 회사 소개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하고 그것만 딱 해가지고 주면 회사에서 그에 맞는 그 사람의 그 업에 맞는 바우처를 설명을 해서 데이터 바우처를 이제 9가지 중에 지정을 해주죠. 뭐 하세요? 보통 저 식당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사업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네. 일반 매출이 많은데 그러면 보증원인가 식당 주간 이모라든지 서비 보증서 쓰는 사람들. 네, 그런 데는 K바우처를 받는 자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작년에 3.3% 소득세 낸 사람들은 다 됐답니다. 대상이. 근데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 게 뭐냐면 1인 소상비가 됐었어요. 작년에는. 올해는 정식 이제 정직원 한 명이 있어야지 K 바우처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일 날 그 결정이 난다 그래요.
10일날 다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어찌됐든 알바생도 이제 한 달 넘어가 버려요. 내니까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이제 4월부터 할 바우처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세무회계 인사 노무에 관련된 앱입니다. 이 앱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사업자만 있으면 이거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회원 등록하고 받아주는 게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 하는데 5분, 10사람 하는데 5분, 10분 걸려요. 많이 모아놓고 하게 되면 이 건당 5만 원입니다. 수당이. 그냥 앱 하나 받는 것도 다 공짜 없습니다. 이거 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쉽습니다. 개인 사업자? 예. 사업자. 개인 개인 네. 식당 다 되고, 보험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 다 되고, 방판 하시는 분 다 되고, 개인 사업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세무회계 인사노무 관련된 앱을 깔아놓으면 좋죠. 네, 이 앱 하나 다운받는데 각자 코드번호 다 있습니다. 본인 코드 하고 들어가면 본인 수당으로 해가지고 4월 중순, 4월 말일까 정리해가지고 5월달, 15일날 여러분들 목돈이 주어집니다. 30만 개 한해서 됩니다. 선착순입니다. 30만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팀원을 많이 꾸리면 돈이 되겠죠. 네. 앱 들어가는데 까는 데가 있는가 보지. 매니저입니다. 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명이 직접 증언을 하잖아요. 그럼 매니저가 됩니다. 여러분 다 각자 팀장입니다. 각자 이름을 부르기 그러니까 팀장 직함을 해가지고 명함으로 팀장으로 하시는데 내가 5명 이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매니저가 될 수 있어요. 서울에는 팀장이 딱 들어와가지고 3일 만에 17분을 해가지고 한 달 이상 이제 한 달에서 해야 되잖아요. 5명 이상이 최소 5명 이상 했다가 5명 모두가 한 달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10건 이상 해야지 이제 그때부터 매니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 팀원들에 대해서 수당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매니저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밑에 매니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매니저 한 달만 인정을 해줘요. 실적을. 한 달만. 한 달만. 근데 내가 매니저를 5명을 키웠어요. 그럼 내가 부장이 됩니다. 부장이 되면은 매니저보다 수당이 더 올라가겠죠. 그 팀원도 전체 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매니저가 부장이든 매니저든 내가 팀원들을 많이 10명, 20명, 뭐 100명도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됩니다. 수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한 건당 5만 원입니다. 뭐 1, 2천 원 올라가지만 그거 수가 많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돈배 이상은 올라옵니다. 관리 수당만 해가지고. 각자 사무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있는 분들은 내 자체 증언해가지고 일이 없어 못하는 일을 못 찾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일 자체가 쉽기 때문에 이런 증언이 엄청 쉽습니다. 다단계 하시는 분도 하지 마시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증언하잖아요. 10명, 20명 금방 돼버려요. 매니저가. 그러게 그 팀장들이. 그럼 매니저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5만 원인데 이거 주어지는 거고. 자, 소상공인 전용폰이 뭐냐면 소상공인 전용폰은 휴대폰이 공짜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부로 되잖아요, 근데. 네, 할부네. 그죠? 예? 할부 냅니다. 시간 지났는 거는 그냥 무료로 주던데요.
시간 지난 거? 네. 아 그런 거 말고 세폰. 기능 세폰. 아니 세폰인데 네. 기종이 이렇게 빨리 되니까. 아 오래된 거? 응. 한참. 어쨌든 간에. 소상 전용폰은 LG폰입니다. 여기에 앱이 15가지 이상이 실립니다. 아까 여기 앱 하나 까는데 수상이 있죠. 한 건당 뭐 15,000원부터 해가지고 7만원짜리 뭐 여러 가지 앱이 여기에 실리는데 이 15가지 앱이 실리니까 이 휴대폰은 그 수당으로 휴대폰 값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은 공짜죠.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이 소상공인 전용폰이 무상으로 주어집니다. 아무 사업자 등록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연금처럼 떨어진다, 여러분. 비과세도 상관없어요. 예? 비과세도. 아 저기 그러니까. 면세 비과세. 면세.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아직 확신은 안 근데 됐는데 면세- 될 가능성이 큽니다. 면세도 이번에 소상공인 그 분들 고용 돈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네. 다 받아먹고. 왜? 이 소상공인 전용폰은 거기에 삽자 있으면 다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소상공인 전용폰이 농수산물 국내 최저가. 자, 그러면 한 달에 25,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 매월 통신료를 내는데 이거 앱 한두 가지만 사용해도 그 가격은 떨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앱을 잘 활용하면 그만큼 전략이 되고 소상공인에 맞는 필요한 앱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앱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소상공인한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전용폰은 거의 줄 서서 합니다. 줄 서서. 그러면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수입이 지속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거 지금 일반 핸드폰인데 저 전용 폰을 바꾸기 되면 얘는 내용이 싹 옮겨놨고 그럼 같이 따로 두 개 더 사는 겁니다. 두 개 써도 되고 여기는 내용 부저 다 옮겨도 되죠. 두 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번호도. 새 폰이 하나 주어진다고. 번호도 다른 겁니까? 예. 이거는 돈이 됩니다. 당장 바꿔야 그만 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건 30만 건입니다.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업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부터 앱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이행하느냐? 세무 경쟁이 들어갑니다. 세무 경쟁이. 이게 뭐냐면 소득세 다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황금? 누구죠, 이제? 모르죠. 다 몰라요. 근데 전문 세무 회계 쪽 관련된 저희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딱 넣잖아요. 일주일 딱 넣으면 5년 동안 소급 좀 해가지고 황금 못 받은 거 하나 다 받게 돼요. 그럼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소득세 못 받은 거 저희가 다 5년 동안 못 받은 거 저희가 황금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받으실 분? 안 되는 사람이 없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세요.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들어가셔가지고 이 앱을 까세요. 안 갈 사람 있어요? 다 깔죠. 네. 그리고 소상공인 전용폰이 여러분한테 주어집니다. 무료로. 저희 오신 분한테 무료로 드리는데 여기에 앱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대표적인 예로 농수산물 국내 최저가. 그럼 이것만 해도 한 달에 2만원에서 3만원씩 내는 거 그 가격은 빠져버립니다. 15가지 앱을 활용하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충분히 전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용폰을 해가지고 선착순 무료로 지급합니다. 사업자들은 세무경제 환급받게 해주고 이것도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이건 계약을 하고 합니다. 계약을 하고 세무사에서 직접. 왜냐하면은 소상공인 돈 받고 주라면 안 줘요. 그래서 아예 갈라가지고 세무서에 나올 때 세무서에서는 이쪽 수수료 나오고 소상대 지워주고 거의 세무서 받아가지고 세무사가 우리의 수당을 주는 거예요. 정당한 겁니다. 이거는 동시에 해도 됩니다. 그럼 얼마나 벌겠어요? 이게 돈이 꽤 돼요. 5년 동안 소급적인 해가지고 나오니까 적게는 수십만 원, 수억까지 가버려요. 기업 같은 경우. 많이 나와가지고 만수 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뭐라고요? 아니 될 때 가지고 더 내라는 건 없겠지. 아니죠. 받게 해준다니까요. 소급적인 해가지고 저기 못 받는 환급액을 받을 수 있게 해줘요. 4대 보험 부분이잖아요. 네? 4대 보험 부분이죠. 소득세. 세무경정. 소득세 3.3%. 그게 비축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찾아가라고. 못 찾아가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전문팀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있는 도움들 세무서에는 전부 다 도움들입니다. 우리는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로 돈을 못 벌어. 한 달에 1억 못 벌면은 하지 마라. 죽어야 돼.
1억 다 벌어요. 이걸로. 이걸 같이 묶어서 모아놓고 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한 것처럼. 여기 뭐 재래시장이 뭐죠? 전에 오셨던 부회장님이? 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다 모아놓을 테니까 이사님 와서 강의 좀 해달래요. 저한테 모아서 했어요 제가. 상인회. 네. 아니 죄송. 그 모아놓으면은 이거 같이 하잖아요. 사업주등록 준비하세요. 사업주등록증. 그리고 여기 오신 분한테 소상공인 필요한 앱 15가지 깔린 앱을 저희가 무료로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플레이스토어 들어가가지고 이 앱을 다운 그대로 하세요. 그 자리에서 다 할 수 있죠. 어려워요? 세무회계에서 너무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깝니까? 예. 전용 폰은 바로 안 깔리잖아요. 이건 신청을 해야 나오죠.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서 미리 신청해서 그 네. 앉혀놓고 할 때 같이. 예, 지금 오신 분들은 휴대폰을 무료로 한 대씩 드립니다. 15가지 앱인데 여기에 여러분 필요한 앱이 다 깔려 있으니까 이 앱을 최대한 활용하시게 되면 한 달에 25,000원, 35,000원 이제 기본 요금 내는데 데이터 무제한, 통화 무제한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데이터 무제한 가능해요. 네, 활용하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사람 없죠. 휴대폰 다 받고 하니까 자기 받아가지고 노후된 휴대폰도 갈아 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 세상에나 어쩌면 저런 게. 그럼 휴대폰은 아무 일반 대리점 가서 방문 되는 거죠. 더 개통이 돼가지고 나온 겁니다. 1년에 일할 수 있다. 아니 일반 돈은 자기들이 대리점에서 마음대로 원해요. 못하죠. 번호는 지정돼. 기억만 했고. 랜덤이죠. 4대보험 사가지고. 지정된 번호는 거는 뭐라고요? 핸드폰 번호가 네. 지정된 번호. 거기 해가지고 나옵니다. 아예 만들어져서. 번호까지. 보여대가 나온답니다. 아니 그냥 일반 대리점에서 그렇게 걔가 준다 이 말이지. 이거는 LG 휴대폰은 국가에서 해가지고 아예 한 무대에서 나와버려요 그냥. LG 프로세서 다 녹이네요. 예? 프로세서 나 해준다고. 네. 저 1, 2, 4번은 지금 당장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1, 2, 3번이 4월 달부터. 지금 사람들 이거 기다려 빠져요 지금. 해 나와서 저거 끝나고 직무교육 아시죠? 법정 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뭐 산업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이 있어요. 그걸 안 받으면 벌금 내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하기지만 직무교육이 있어요. 직무교육.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한 15가지 품목이 됩니다. 기업에 찾아가가지고 10명이다, 20명이다. 여기서 5명, 제가 소득세 못 받은 환급회 해드릴 테니까 여기 분들 직무교육 받읍시다. 이것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동기를 받는 교육이 있거든요. 안 받으면 벌금 내요. 대신에 직무교육 저거 하는데 병원 같은데 뭐 직원들이 100명 넘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뭐 사대보험 50명 이상 그 상관없지. 네. 다 100명. 많은 말씀 돈이죠. 병원 하나. 직무 하나당, 인원 하나당 다 합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본인들이 못 받잖아요. 예? 핸드폰 가지고 일하면서 지금으로 받습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러면 1인당 수당이 나오죠. 일하면 핸드폰 틀어놔. 직무교육 5개 받아요. 그럼 이런 20명이다. 일하면 돼. 5가지 다 나와. 이 커요 이거. 이게 꽤 큽니다 직무교육이. 인원수 대비. 내가 10개를 직무교육 합시다 해가지고 오케이 하게 되면 정부 지원에서 그거 해주고 그 사장도 돈을 벌고 이렇게 해주니까. 근데 이제 보통 병원 같은 데는 기존의 직무 교육을 갖고 있는 이런 다른 어떤 그런 뭐 업체가 있겠죠. 예. 자, 근데 우리는 소득세 환급받게 해드릴 테니까 직무교육 하는 데 있으니까 저 앞으로 제가 해줄 수 있게 제가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대신에 패백 해드릴 테니까. 근데 병원은 떼끼려 되죠. 아까 소득세가 직무교육 3.3%낸 거라 했잖아요. 예. 근데 일반 그런 데는 직원들은 4대보험이잖아요. 병원이나 제조업은 이건 소상공인이라고. 지금 그거 말고 이거는 이제 잘 따라한 거는 이거는 소상공인들한테 네. 일반 말고 소상공인들 사업자들이 아, 들어가면 좀 말씀만 지금 다 기준에 된다. 지금 그 기준에 그렇죠. 소득세 못 받는 거 환급받게 해주죠. 네. 직무교육 이것도 마찬가지. 인원수 대비 30명이다. 그 직무교육 하나다. 그러면 하나당 15,000원이다. 얼마예요? 근데 10가지 되다. 그 돈이 몇백 가버려요. 병원들 간호사 100명인데 이런 데는 100명 다 받았기. 근데 그 앉아갖고 이거 해줘야 되겠네. 그건 교육 요양병원 됩니까? 예? 요양병원 때 안 되다. 그건 안 되지. 개인 사업자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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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그것도 요양병도 교육 받아야지. 법인 사업자 사람 받아야 될 거예요. 개인 장은 사업자 정보사 그러니까 아는 데가 있어가지고. 직무교육 받아야 돼요. 그 요양병 다 병원도 받아야 돼요.
요양견도 가능하겠네. 예, 그건 받아야 돼요. 직무경에 상관없습니다. 미국 복권기 아시죠? 미국 복권기 요즘 뭐 난리인데 난리죠. 예, 미국 복권기를 다는 데는 사기. 한 950만 원 사가지고 해요. 소상공인들이. 근데 우리는 무료로 줍니다. 소상공인들은 여기 나온 대출의 20%를 가져가고 여러분들은 5%를 가져갑니다. 매월. 근데 다른 데는 거리 제한, 우리는 거리 제한이 있어요. 다 한다고 다 깔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리 제한 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안 나온다. 예, 그게 100만 원 넘는 거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당 3대까지 장소에 분리되어 있으면 한 대씩 더 줍니다. 예. 30분 이건 자부담이 있습니다. 에어컨은. 중간 집중식 말고 우리 네, 세우는 거 각자. 스탠드 이런 거 보면 끌고 다닐 수 있고 하는 예, 그거 이동용. 전기만 보면 되고. 이거는 지금부터 받아야 될 거예요. 지금부터 신청을 받아놔요. 예. 30% 자부담해도 다 삽니다. 300만 원인데 90만 원에 산다. 세 개. 한개 100만 원. 지붕 보수, 바닥 보수, 펜서 이건 각각 3천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3천만 원. 지붕이 샌다. 3천만 원 선에서 지붕 보수 해줍니다. 바닥도 마찬가지고 펜스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소기. 3천만 원이요? 예, 3천만 원 선 안에서 다 해줍니다. 저건 다 공장 회사지. 일반 예, 식당 그렇죠, 회사죠. 아니, 지붕 바닥 펜스 따로니까 아니면 따로! 팍치 갖고 따로. 각 3천. 상대당 지게차 15년 이상 노후된 엔진 교환을 해주는 것도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안전장치 설치 안 되는 건 많습니다. 지게차. 사고 많이 나잖아요. 예, 그것도 하는데 수당이 15줘요. 15년 이상 돼야 되네. 아니 15년 안 되는 건 상관없어. 안전장치. 지금 안 아니 되고 엔진 교환. 15년 이상. 지금 새 거로 바꿔지. 똑같은 기계. 엔진 새 거로 바꿔줘. 15년 이상이야. 네. 15년 넘으면 돼. 배차이 예? 된가요? 10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저거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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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장치는 상관이 없고. 근데 지금도 되고 300만 원. 안전장치 사고 나잖아요. 안전장치 설치돼 있어요? 먼저 물어봐요. 네. 안 돼 있다 그러면 뭐 얄짤없고. 불소리고. 예. 안전자 설치가 돼 있는지 보고 설치 안 돼 있다 그럼 저희가 안전자 설치를 해드립니다. 300만 원. 지게 차이는 10%안 내도 지게차. 됩니까? 네? 10%안 내도 됩니까? 자부담 없게 해준다니까요. 음. 이거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여러분도 계속 영어 못 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여.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걸 몰라.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위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다 합니다. 제일 최고 고령자가 80세입니다. 서울에. 그분이 하얀 벽관입니다. 전에 사업도 해보고 컨설팅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말씀 조용히 잘 하십니다. 그분도 잘해요, 일. 그러니까 못할 건 없어요. 못할 건 없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하실 분들 세팅을 딱 해보세요. 최소 5분이면 되니까 5분 여러분 매니저가 돼가지고 점차 그 5명 해가지고 그 똑같이 그 5명을 매니저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부장이 되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그냥 가만 앉아서 몇백씩 받아먹어요. 지속적으로 어리잖아요. 이거 말고도 또 내년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내후년에도 있고 바우처는 계속 나옵니다. 예?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뭐 물건 파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큰 소리 치면서 뭐 주머니 손 넣고 막걸리 먹어가면서 그럼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 업을 계속 해왔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몰라고 왜 이제 참 모르시면 태반이죠. 활성화가 왜안 돼? 그 보성녹차 아시죠? 예, 그때 이제 사업 총괄을 하면서 영산 280명 데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로 예산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하려다가 또 못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올해 또 다시 세팅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요일도 모시고 제가 가지 않습니까? 월화수 서울에 있고 목요일 날은 대구를 갑니다. 금요일 날은 부산 여기 내일은 전주 익산 그리고 일요일 날은 광주 하고 올라가. 지금 김이가 제일 못하지. 예. 저 길은 진짜 시작인데.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이 전 시간에 했던 그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아시게 될 건데 지금 뭐하는 여러분들 이 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다 복사를 해놓으세요. 다 자살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내년에 또 하고 추가적으로 나온 바우처 또 대상이 되잖아요.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억 단위로 그걸 깔고 가잖아요. 한두 달, 1년 하고 말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전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업을. 사업하신 분도 이거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보험하신 분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이나 이거 소상공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그 사람 연봉 한 달에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세요. 실적으로. 이게 저한테 오는 이런 그 공급업체들이 자기 수당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한두 업체, 한 바우처당 공급업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자기 수당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저희한테는 저희가 갑이에요.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국에 10,000명 이상을 소상인 바우처 지원단을 제가 한 최대 2만 명까지 모집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350만 명이 넘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그거를 1,2천만 가능할까요? 못해요. 다. 왜? 예산이 바우처보다 딱딱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죠? 사장님이 지금 사업하고 계시니까 한 달에 일권에 얼마나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 그걸 못 보고 있고 우리 강사님 내 강사는 보니까 돈 엄청나게 붙거든요. 그런가요? 그 말을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그래도 100억씩은 벌려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죠? 네,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달에 1억씩 벌어요. 10,000명, 2만 명이 1억씩 번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달에 그래요. 1억? 많죠? 근데 그렇게 벌었어요 다. 그러니까 5천만 봅시다. 5천만. 한 달에 5천만 내가 순수익 번다 그러면 얼마나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투자해야 돼요? 사장님? 잠도 못 자지. 한 달에 5천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내가 한 10억 투자해야 되나요? 그러지 말고 한 3억만 원 투자하게 해요. 내가 3억 투자해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뭘까요? 식당. 하루 종일 묶여 있어요. 내가 찾아가는 영업이 아니라 기다리는 영업은요. 기다리는 장사는 하루 종일 전전긍긍. 목이 빠지지.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2달에 썽썽하면 저나 또 말만 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부지런해야 돼. 그만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시다 보면 영업을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영업 안 해보신 분들은 조직관리 방법도 육성하는 방법도 말하는 방법, 사람 다루는 법 그런 구체적으로 이제 조직을 저는 꾸려봤기 때문에 다 그런 교육을 해줄 겁니다.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저는 튼튼하게 한 2만 명 전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전사를 만들어서 하면은 다 돈 벌 수 있게끔 해줍니다. 해마다 돌아간다. 예? 1,000만 원이요? 아니 해마다 이게 돌아가잖아요. 해마다 바뀌니. 저기 7번, 8번, 9번은 그러니까 막 배가 부르네. 7, 8, 9번은 7, 8, 9번은 그 제조업만 가능합니까? 아니어도 중소기업. 상자 있는 데서. 이게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냐? 왜요? 대기업은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 개인 사업자는 안 되나요? 개인 사업자도 되겠죠. 근데 그런데 이제 그 필요 안 공장 제조업에 관련. 그렇지. 지붕이나 바닥이라도. 개인 사업자가 있잖아요. 병원도 되겠네. 요거요? 네. 안 되나요? 그럼 병원을 무지하게 좋아하시네. 아까부터. 병원에 아는 분이 많은가 보다. 네, 제가 병원 영업을 좀 해놨어요. 관상 잘 보십니까? 간사? 관상이야. 예.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우리 동상님은 관상 진짜 좋고. 그렇습니까? 저는요 실질적으로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분양사도 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시행도 하고 거기에 이제 아웃필지 주상복합하고 상가 아파트 이제 횟수 올라가면 올 연말부터 올라가요. 저는 그리고 또 추가로 또 선행에서 또 다른 사업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합니다. 공직에 몸을 담았었으면 승승장구해요. 저한테 정치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정치는. 정신 잘 안 하십니다. 정치는 다 그놈이고. 이 건달들하고 그놈이지. 정치하는 거하고 속성은 비슷한데 이념이나 사상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정치를 안 합니다. 정치는 뭐고 그 공직. 공직 성격상 공직은 안 맞습니다. 왜? 공직을 한 타입인데 예. 공직을 했으면 승승장구하면 분야가 올라갔다. 제가 성악을 했었어요. 성악을 하고 군대를 가려다가 그때 이제 어째 개인사까지 다 나오네요. 이게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가사가 기울어가지고 이제 음악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리톤 하다가 이제 테너 하다가 지금 이 목소리가 제 목소리 아닙니다. 지금 성대 결제로 와가지고 목소리가 갈라지는데 제 목소리 아시죠? 예. 근데 진짜 목소리 좋았어요. 성우까지 합격했습니다 저. 근데 옛날 더빙 하느라고 돈이 안 됐잖아요. 박일 씨하고 제가 이렇게 그 시입사 면접을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2차인데 돈이 안 되고 그때 그래서 안 가버렸어요. 제가 많아서 하나 이름 양이 안 찹니다. 그래서 물가 이런 앱을 또 하신다니 예. 나중에 이 동생 병만 따로 댕기도 여러분 아니 어째서 다들 제 비사한다고 자꾸 상이 딱 그렇게 나와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세요. 여기 끝났어요.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질문, 공부하려면